몇 살이세요? 유튜브가 2등인 거는 처음에는 교환학생으로 가셨나요? 브이로그용으로는 정말 최적한 그런 미국 어디쯤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좋아하는 유튜버 궁금해요. 그리고 한국에 언제쯤 돌아가실 건가요? 주로 가방에서는 뭘 들고 다니세요?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든입니다. 오늘은 제가 거의 1년 만에 Q&A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요. 지난 1년 동안 제 상황도 많이 바뀌었고 가치관도 많이 바뀌어서 다시 Q&A를 찍어도 좀 다른 답변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많겠다 싶어서 이렇게 다시 Q&A 영상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같은 플랫폼으로 질문을 받아봤는데 하나씩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질문은 몇 살이세요? 였는데 저는 2001년 3월생으로 한국에서는 20살이고 미국에서는 18살이에요.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하이스쿨의 주니어 2학기를 다니고 있어요. 이제 곧 한국으로 치면 고등학교 3학년인 시니어가 됩니다. 그리고 제 본명은 김민주입니다. 유튜브가 이든인 거는 영어 이름을 지을 때 두 글자인 이름을 하고 싶었는데 그때 이든이라는 이름이 너무 예뻐서 이걸로 유튜브 이름까지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처음에는 교환학생으로 가셨나요? 혹시 교환학생이셨다면 무슨 유학원 통해 가게 되신 건지 궁금합니다. 였는데 교환학생 이런 질문뿐만 아니라 어떤 계기로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해주시는 질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저는 유학을 목적으로 미국에 오게 된 게 아니라 저희 이제 부모님의 회사가 발령이 미국으로 나셔가지고 가족들이 다 같이 와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학원을 통해서 유학을 온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질문은 언니는 대학교 미국에서 다니면서 쭉 미국에서 계실 예정이신가요? 였는데 아마 이제 고등학교를 여기서 졸업하게 되면 좀 자연스럽게 대학은 미국으로 가게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여기서 미국 입시를 하고 있고 저도 학교를 미국에서 가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대학을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국으로 대학을 가고 싶은 마음이 아예 없는 건 아니어서 여름방학 같을 때 고려대, 연세대 같은 데에서 잠깐씩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만약 대학을 가게 된다면 그런 거를 조금 알아볼 생각이에요. 그리고 편집하실 때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카메라 어떤 거 쓰시는지 궁금해요 였는데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는 캐논 G7X 마크 II 제품인데 제가 사실 브이로그를 많이 찍으려고 이 제품을 선택했어요. 근데 브이로그용으로는 정말 최적한 그런 카메라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제가 막상 영상을 많이 찍다 보니까 생각보다 집에서 찍는 영상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집에서 찍을 영상들의 퀄리티를 조금 더 높이려면 마이크를 사용해야 되는데 이 캐논 G7X 마크 II는 마이크를 사용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DSLR, 만약에 집에서 영상을 조금 많이 찍으시려는 분들은 DSLR을 추천드리고 밖에서 많이 찍으실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이 캐논 G7X 라인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편집은 핸드폰이랑 카메라를 두 가지를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아이폰에서 사용하는 어플은 아이폰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루나 퓨전이라는 앱을 구매해서 사용하고 있고 컴퓨터로는 프리미어 프로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미국 어디쯤에 거주하고 계신가요? 였는데 저는 미국 텍사스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좋아하는 유튜버 궁금해요. 저는 유튜버 리아님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유튜버 유진님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유튜버 예슬리아 님도 굉장히 즐겨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언제쯤 돌아가실 건가요? 였는데 제가 이번 여름에 원래 약간 놀려고 그냥 한국에 방문할 예정이었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떻게 될지 저도 좀 잘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음은 넷플릭스에서 요즘 즐겨보는 작품이 뭔가요? 였는데 저는 요즘 이태원 클라스에 빠져서 이태원 클라스를 정주행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주로 가방에서는 뭘 들고 다니세요? 였는데 저는 가방에 쿠션하고 틴트, 립 제품 이렇게 두 가지 그리고 지갑 하나 이렇게만 들고 다녀요. 그래서 저는 미니백을 굉장히 선호하는 편이고
학원이나 학교를 가지 않는 이상은 항상 작은 미니백을 들고 다녀요. 솔직히 가방 없어도 그냥 괜찮습니다. 별로 들고 다니는 게 없기 때문에. 그 다음은 유튜브를 시작하시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였는데 제가 유튜브를 한국에서 살 때부터 지금까지 쭉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에서 찍었던 영상들은 너무 부끄러워서 비공개를 해놨는데 저는 우선 사람들이랑 이야기하는 거를 좋아하고 얘기를 듣는 것도 좋아하고 이렇게 남하고 소통하는 일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유튜브라는 이런 플랫폼이 저한테는 굉장히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공부를 조금 하다가 이렇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혹시 미국 갈 때 토플 공부하고 가면 도움될까요? 였는데 당연히 도움됩니다. 토플뿐만이 아니라 어떤 영어 공부라도 미국 오시기 전에 영어 공부를 하신다는 거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가장 좋아하는 룩 궁금해요 였는데 저는 평소에 원래는 되게 페미닌하게 입는 거를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좀 블랙 앤 화이트 느낌으로 입는 게 캐주얼한 놈코어 룩이라고 하나요? 좀 편안해 보이게 입는 옷을 좀 관심 있게 찾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스타벅스에서 가장 좋아하는 음료 궁금해요 였는데 저는 맹고 드래곤 패션 프루트를 레모네이드랑 같이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베리 히비스커스를 레모네이드랑 함께 먹는 것도 좋아해요. 제가 되게 이렇게 상큼한 티 종류를 좋아하는 편이어서 미국에서 스타벅스 가시라는 분들께 이 두 가지 정말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거는 미국에만 있는 시그니처 메뉴인가? 라고 하던데 핑크 드링크도 굉장히 맛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몸매 관리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였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요즘에는 체중 감량을 막 하려고 힘쓰는 거를 좀 그만두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적당히 먹고 그리고 운동은 꾸준하게 하기. 제 생각에는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한국에 살 때는 단지 뽀빼 마른 몸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미국에 와서 제가 또 이제 나이를 먹고 좀 생각이 바뀌면서 탄탄한 몸이 가지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운동을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다음 질문은 화장품이나 좋아하는 옷, 스타일이나 브랜드 알 수 있을까요? 였는데 좋아하는 옷 브랜드는 자라, 메이드웰, 얼반 아웃피터스 좋아합니다. 그리고 화장품은 마스카라는 메이블린 제품 굉장히 좋아하고요. 섀도우는 거의 대부분 에뛰드하우스? 네, 저는 근데 솔직히 말해서 화장품은 좋아하는 브랜드라기보다 그냥 항상 가서 보고 이쁜 거 사기 때문에 딱히 막 엄청 좋아하는 브랜드는 없는 거. 다음 질문은 가치관에 대한 질문인데 이드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요? 였는데 저는 제 가치관은 좌우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노력 없이 결과를 바라지 말자입니다. 제가 이거는 고등학교에 가서 그쯤부터 약간 몸소 깨달은 건데 제가 노력을 해서 안 되는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못하는 거는 결국 제가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못하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의 가치관? 좌우명은 노력 없이 결과를 바라지 말자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대학 가면 어느 과 가고 싶으세요? 였는데 저는 패션 디자인과를 가고 싶어요. 패션 디자인과에서 란제리 아니면 주얼리를 전공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약간 세부적인 전공? 다음 질문은 GPA 잘 받는 꿀팁이 궁금해요 였는데 GPA는 한국에서 비교를 해보자면 내신 같은 거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우선 숙제를 좀 열심히 해가고 내 성적이 조금 낮은 것 같다 싶으면 선생님한테 가서 내가 이걸 메이크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 하고 여쭤보고 엑스트라 홈워크를 받아서 그거를 조금 더 해서 메이크업을 해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저희 학교는 9위크로 이렇게 학기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9주가 끝나면 그 성적이 바로 트랜스크립으로 올라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급하게 선생님 찾아가서 나 엑스트라 홈워크 주세요 이렇게 하고 다닙니다. 다음 질문은 어떻게 하면 언니처럼 허리 얇아져요? 였는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사진을 찍을 때 포토샵 하기 좋은 각도로 찍어요. 그리고 뭔가 뒤에 물건들이 조금 많이 없는 그런 곳에서 사진을 찍고 제가 이 꿀팁을 조금 알려드리자면 손을 이렇게 올리고 찍은 다음에 이쪽 허리를 그냥 포토샵으로 다 줄여버리면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다음 질문은 몇 살 때 몇 학년으로 가셨나요? 였는데 저는 18살 때 10학년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키 궁금해요? 였는데 제 키는 164cm예요. 그리고 미국 음식 중 최애는? 였는데 저는 치폴레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피아다라고 즉석 파스타? 이런 데도 있는데 거기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노스 아메리카? 거기도 좋아합니다. 그것도 파스타집인데 엄청 맛있어요. 다음 질문은 평소 학교 공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요. 또 SAT 준비를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궁금해요. 였는데 저는 평소에 공부를 숙제는 열심히 해가려고 노력을 하고요. 학교 공부는 되게 크게 제 시간을 뺏는다거나 문제될 게 많이 없어서 저는 SAT에 좀 시간을 많이 쏟고 있어요. 저는 SAT 학원을 다니고 있고 연습 문제를 풀어보고 선생님한테 틀린 거를 여쭤보고 같이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도 원래는 다 같이 하는 거를 하려고 했는데 그룹 과외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좀 정도 잘 못할 것 같고 옛날부터 좀 그룹으로 하면은 제가 자꾸 놀아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지금은 1대1로 선생님이랑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수학은 인도 선생님이랑 같이 수업을 하고 있고요. 영어는 필리핀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두 분 다 이제 미국에서 태어나신 교포시고 저는 이렇게 과외를 하면서 되게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저는 SAT가 뭔지도 정확하게 잘 모르는 사람이었고 제가 처음에 풀어보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도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옆에서 되게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는 점수가 많이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외국인 친구들을 어떻게 사귀었는지랑 미국 학생들의 문화, 가치관 같은 게 궁금해요 였는데 저는 처음에 미국에 왔을 때 저는 이제 교환학생이 아니었지만 교환학생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때는 뭐 스페인 친구들도 많이 있었고 독일, 스위스 이렇게 되게 유럽권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들 다 영어가 이제 모국어가 아닌 친구들이기 때문에 쉽게 친해질 수 있는 공통점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한테 먼저 다가가서 친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인종차별 당했던 적 있나요? 였는데 저는 딱 한 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길을 걷고 있는데 그 친구들이 다 한국인은 아니었지만 다 아시안인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니하오 하면서 간 거를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땐 그냥 상대하지 말고 무시해야 돼요. 상대할 가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음 질문은 원래 마르셨나요? 였는데 제가 한 중학교 3학년 때까지는 엄청 마른 편이었어요. 중학교 1, 2학년 때는 거의 39kg까지밖에 안 나갔고 그런데 이제 중학교 3학년부터 점점 살이 붙기 시작하더니 고등학생 때는 그냥 보통 평균 체중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가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예고 입시를 하기도 했고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 입시를 하면서 앉아있는 시간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체질이 좀 많이 바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미국 고등학교도 수학여행 같은 걸 가나요? 였는데 저희 학교는 수학여행 이런 건 딱히 없는데 졸업여행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는 동아리 같은 데서 졸업여행으로 유럽 같은 데를 가기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그 일정들도 다 취소가 된 것 같아요. 다른 질문은 미국 학교는 몇 시에 끝나고 주로 학교에서 뭘 배우나요? 였는데 저희 학교는 제 기준으로 지금 3시 10분에 끝나고요. 작년에는 2시 30분에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각자 시간표에 따라서 대학처럼 집에 가는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빠르면 1시 전에도 집에 갈 수 있는데 이게 학년이 올라갈수록 들을 과목이 좀 많이 없어지면 집을 좀 빨리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에서는 정말 많은 과목들이 있어요. 한국의 대학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한국의 대학에서 여러 가지 수업이 있으면 그거를 선택하는 것처럼 저희 고등학교에도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과제빵 수업도 있고요. 저는 이제 내년에 플로럴 디자인을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뭐 수영도 있고 한국처럼 합정도 있고요, 수업에. SAT를 준비하는 그런 과목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 주얼리 수업도 있고요. 도자기 수업도 있어요. 제가 미술을 전공해서 아마 이런 수업들을 많이 알아봐가지고 알고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는데 정말 많은 수업이 있어요. 거의 100개 가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핸드폰 사용은 주로 몇 시간 하나요? 였는데 저는 보통 한 4, 5시간 정도 하는 것 같아요. 보통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인스타그램 보고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영상 찍고 편집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공부하는 시간도 제외하면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그리고 미국 유학에 대한 비용을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이제 유학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아빠 회사에서 어느 정도 부담을 해주셔서 저는 우선 알고 있는 게 없어요. 이 부분은 조금 제가 답변을 하기 어려운 질문인 것 같아요. 이든님 사시는 곳에 꼭 가봐야 하는 맛집이 있다면 알려주세요. 저는 이게 텍사스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아까 말했던 노스 아메리카 꼭 가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한국은 친한 친구들끼리 매일 연락하는데 미국도 그렇나요? 였는데 네, 저희도 친한 친구들하고 매일매일 연락하고 사진 주고받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썸 타고 연애하는 과정이 한국과 다른가요? 했는데 저도 이 부분이 궁금해서 제 친구한테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너네도 사귈 때 약간 자연스럽게 그냥 사귀냐 아니면 한국처럼 나랑 사귈래? 이렇게 말을 하고 사귀냐 물어봤는데 제 친구들은 보통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사귀자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좀 자연스럽게 사귀는 편일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은 미국 공부 수준과 한국 공부 수준은 많이 차이가 나나요? 였는데 이거는 정말 과목에 따라 다른 거인 것 같아요. 미국은 한국처럼 시험을 이제 딱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걸쳐서 항상 있는 퀴즈를 보기 때문에 그거를 하나하나 준비하는 부분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 교육 수준은 수학 같은 거는 확실히 한국에서 배우는 것보다 조금 쉬운 편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어려운 수업은 당연히 있고 솔직히 말해서 공부하는 방식의 차이지 수준에서 큰 차이점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팝송 추천해주세요 였는데 저는 Come Through라는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서 얼마나 알아요? 좋게 생각해요? 였는데 BTS 덕분에 한국을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제 주위에도 아시안인이 아닌데도 BTS를 알고 좋아하는 친구들이 정말 많고 제가 최근에 놀이공원을 다녀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블랙핑크 목걸이를 하고 계시는 분도 많이 봤고요. K-팝이 정말 미국에 많이 알려져 있다고 생각해요. 최근에 여기 BTS 공연 일정이 저희 지역에 잡히기도 했었고 연예인들도 투어를 굉장히 많이 오고 그만큼 친구들도 좋아하고 한국어를 공부하는 친구도 정말 많고요.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친구들도 진짜 많이 있어요, 저희.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유학 가셨던 것을 후회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였는데 저는 물론 있습니다. 왜냐면 되게 심적으로 힘들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뭔가 나 혼자 동떨어져 있는 세상에 있는 것 같고 나는 미국인도 한국인도 아닌 것 같은 그 어디에도 낄 수 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솔직히 말해서 이 미국의 문화가 저한테 완전히 착 맞는다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저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적응하기 힘들었던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꼼꼼하지 못한 성격이어서 숙제를 하나하나 챙기는 것도 잘 못하고 가끔 확 되게 외로움이 느껴질 때 그때 조금 후회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내가 한국에 있을지 미국에 있을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 연도에 대한 불확실함? 이런 것들 때문에 했던 적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학교에서 친구분들은 주로 한국인인지 서양인인지 궁금해요 였는데 제 생각에는 딱 반반인 것 같아요. 아시안인 친구들도 많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수업하면서 친해지게 된 서양인들도 있어요. 다음 질문은 이드님의 최애템들이 궁금해요 였는데 저는 우선 퍼플리시의 퍼스널 퍼플 색상 되게 좋아하게 즐겨 바르고 있는 립 제품이고요. 그리고 아리따움의 마스카라 픽서도 제 최애템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유학을 가서 한국에 가장 오고 싶었던 적이 언제인가요? 였는데 저는 친구들이 보고 싶을 때 그리고 한국에서 걸어다니던 그런 소소한 일상들이 그리울 때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놀러만 가서 오래 살 수는 이제 없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몰래 야자를 째고 논다던가 이런 소소한 것들
도서관 갔다가 집 걸어오는 그런 냄새 맡던 것들, 그러니까 그 밤 향기를 맡던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그리울 때 한국에 너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날씨가 더워져서 창문을 열어놓고 이렇게 공기를 마시면 너무 한국 냄새가 나서 좋더라고요. 이럴 때 한국이 가장 그리워지는 것 같아요. 영어 이름을 사용 중이시라면 어디까지 영어 이름을 정식으로 허락해주나요? 학교 서류나 학생증 같은 거요? 였는데 우선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수업을 시작할 때 이름을 여쭤보시고요. 그 이름으로 항상 불러주시고 제 이제 프로필에 가로치고 영어 이름이 적혀서 들어가 있어요. 저희 학교는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질문은 이드님이 살면서 제일 재밌게 읽은 책들이 궁금해요 였는데 저는 원더 되게 재밌게 읽었고 몇 번 읽은 것 같아요. 영어로 된 책도 봤었고 영화도 봤었고 그 책이 저는 되게 인상 깊었던 책이에요. 그리고 요즘 리틀 오먼 그걸 읽고 있는데 또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흥미롭고 노래 혹은 피아노 곡 좋아하는 노래 혹은 피아노 곡을 여쭤봐 주셨는데 저는 미뉴에트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결혼식을 하면 꼭 제 행진곡은 미뉴에트로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심지어 제 멜론 플레이리스트에도 미뉴에트가 있어요. 되게 안 어울리죠? 두 번째 취미가 어떻게 되시나요? 였는데 저는 그림 그리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렇게 영상 찍고 영상 편집하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요. 사진 찍고 보정하는 것도 좋아하고 캘리그라피 쓰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이 두 번째가 아니라 되게 너무 여러 가지 써. 그리고 취미라고 해야 되나? 혼자 노트에 미래 계획을 이제 끄적이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방 치우는 거. 이렇게 급 몰아서 방을 치우고 이렇게 막 예쁜 것들 갖다 놓고 제가 그린 그림들 막 찢어서 붙이고 하는 이런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여행 가본 곳 중 가장 다시 가보고 싶은 곳은 어디예요? 였는데 저는 멕시코 칸쿤이요. 정말 돌아다니는 거를 많이 안 좋아하는 저한테 정말 적합한 여행이었어요. 저는 여행을 가면 관광지를 돌아다니는 것보다 조금 마음의 안정을 취하고 약간 일상에서 벗어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거를 좋아하는데 칸쿤을 갔을 때 진짜 하루 종일 먹고 자고 수영하고 놀고 먹고 자고 수영하고 놀고 이거를 가족들하고 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던 날들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여행을 다시 어디를 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칸쿤에 바로 갈 것 같아요. 칸쿤은 이제 저희 가족도 다시 여행 계획을 짜고 있는 것 중에 한 군데입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은 미래에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싶으신가요? 였는데 저는 미래에 저의 일을 하면서 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제 브랜드를 만들어서 제 브랜드가 더 성장할 수 있게 노력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저는 되게 앉아서 하는 일을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사람들을 많이 만날 수 있고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접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을 갖고 싶은 게 저의 꿈입니다. 다음 질문은 제일 행복했던 순간이었는데 제일 행복했던 순간은 카메라를 사고 첫 영상을 찍었을 때인 것 같아요. 그때 되게 이제 카메라가 있으면 나도 고퀄리티 영상을 만들 수 있겠다 하는 의지에 되게 차있던 때여서 그때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다음 질문은 MBTI 성격 유형 알려주세요 였는데 저는 ENFP입니다. 그게 무슨 재기발랄한 활동가? 였는데 저는 이게 진짜 저랑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저는 되게 외향적인 사람이고 활동적인 사람이라는 말이 맞는 것 같아서 정말 신기한 게 저희 언니가 맨 앞 글자 스펠링만 다르고 다 저랑 똑같았어요. 근데 맨 앞 글자 알파벳에서 나타내는 거는 외향적이냐, 내성적이냐를 나타내는 거라고 해요. 근데 저는 외향적인 성격이고 저희 언니는 조금 내성적인 성격이어서 저는 이 부분이 되게 신기했어요. 다음 질문은 유학을 통해 이드님한테 일어난 변화 중 가장 마음에 드는 거였는데 저는 조금 이제 남한테 관심을 끄는 법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유학을 오면서 다른 사람들이 저를 이제 신경을 많이 쓰지 않기도 했고 저도 좀 남에게 관심 끄는 법을 배운 것 같아요.
이렇게 제가 받았던 질문들을 조금 추려서 답변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제 이야기를 공유하고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재밌고 좋은 것 같아요. 저희 가족들이 조금 목소리가 다들 큰 편이라 밖에서 지금 계속 이렇게 시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 점 조금 양해해주시고 이번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인해서 온 나라가 조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이 상황이 빨리 나아지기를 바라며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 저희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